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입춘이 몰고 왔던 강력했던 한파가 드디어 물러났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안동은 영하 4도, 포항은 1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낮부터 고기압의 영향으로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2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이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에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지역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이럴 때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워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겨울치고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하늘빛 맑은 가운데 평년 이맘때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수원이 월성원전 2, 3, 4호기 수명 연장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용 연한이 끝나가는 월성원전 2, 3, 4호기를 과연 10년 더 운영할 수 있는지 방사선 환경 영향을 평가했는데 경주시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에 문제가 있다며 한수원 측에 보완 의견서를 2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은 월성원전 2, 3, 4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해 지난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했고 현재 주민 공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평가 결과 원전을 10년 더 운영할 경우 또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량은 법적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원전 전문가와 환경단체 의견을 바탕으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문제가 있다며 한수원 측에 2차례에 걸쳐 보완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주민공청회 개최 시 주민의 궁금한 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요청했으며 원전 안전에 관한 주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주시는 한수원이 방사선 환경 영향을 평가하면서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후쿠시마 원전 참사와 같은 7등급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후쿠시마 핵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월성 2, 3, 4호기를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10개 핵발전소에 대해서 중대 사고 안전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월성원전 2, 3, 4호기의 계속 운전과 관련된 주기적 안전성 평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원전의 중대 사고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도 충분히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월성원전과 인접한 포항과 울산에 국가기관 산업단지가 몰려있고 많은 생활인구가 밀집해 있는 점도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대사고 시 거대 국가 산업 기반 시설들이 전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110만 이상의 인구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피해도 누락되어 있는 것도 좀 심각한 문제이고. 한편 한수원 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 기준에 따라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고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법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수원은 경주시의 보완 요구서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이미 제출했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공식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스코그룹이 포항에 건설하려던 2차 전지용 니켈 합작 공장 프로젝트를 접기로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회사인 포스코 CNGR 니켈솔루션의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5월 영일만 4산업단지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니켈 정제 공장과 전구체 생산 공장 착공식을 갖고 2026년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철강업계가 중국의 저가 공세에 이은 미국발 관세 부과로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철강 도시인 포항과 광양, 당진시는 공동으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할 방침인데요. 포항시의회도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중국의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 공세로 국내 철강사들은 지난해 공장 폐쇄와 감산에 나서는 등 혹독한 시련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한 달 뒤부터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 부과에 돌입합니다. 지난해 한국산 철강 수출량의 대미 비중은 10%인 293만 톤으로 상당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철강 도시인 전남 광양, 충남 당진 시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위기 대응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건의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재검토 등 범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 전략 마련과 산업 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초격차 기술 개발을 지원할 추경 예산 편성 등입니다.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서둘러 달라. 그다음에 초격차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나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 등을 추경 예산에 빨리 넣어서. 포항시의회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강산업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포항시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야 정부가 협력하여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철강 산업의 위기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의 붕괴로 이어져 회복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한 달 남은 미국발 관세 폭탄을 막을 외교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역에서는 대규모 실직과 지역 상권 침체가 국가적으로는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전후방 산업에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경북경찰청과 협업해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지능형 CCTV를 확대해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 40억 원을 확보해 인공지능 기술로 영상을 분석해 특정 상황, 행동 등을 감별해 신속한 상황 대처가 가능한 지능형 CCTV를 40대 늘릴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에이펙이 열리는 경주뿐만 아니라 포항, 구미 지역에서 지능형 CCTV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AI 교과서 도입 여부를 학교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한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각 학교의 AI 교과서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도내학교 40% 이상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새학기 개학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급작스럽게 진행되다 보니 학부모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상주의 한 중학교에 입학하는 오유찬 군. 유찬 군이 입학할 학교는 최근에서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영어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AI 영어 교과서 샘플을 미리 체험해봤습니다. 스피커 표시를 누르자 원어민 음성이 나오고 답을 정하자 자동으로 채점이 됩니다. 학생이 느낀 AI 교과서는 어땠을까? 혼자 느낌이라 좀 재미없어서 학교에서 수업하니 약간 스터디 카페 온 느낌 약간 그런 느낌. 학부모는 스마트폰에 이어 AI 교과서까지 자녀의 전자기기 과몰입으로 시력 저하와 같은 성장기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을 학교에 전달할 창구는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예비 중이다 보니까 학교에 운영에 관한 건 전혀 저희 1학년 예비 학부모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교사가 교과협의회에서 정한 교과서 도입 여부와 출판서 순위를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안내하는데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라 페이퍼 교과서만 올린 거예요. 이게 디지털 교과서로 나올 예정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정말 충분한 설명이고 뭐고 실물조차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이 된 거죠. 일부 학교에선 교과협의회 차원에서 반대한 AI 교과서 도입을 교장이 자신의 재량으로 결정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AI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경북 도내의 학교는 초등학교 196곳을 포함해 모두 384곳. 경북 도내 학교의 약 4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불투명한 선정 과정에 수업 방식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AI 교과서 도입을 결정한 학교는 종이 교과서와 함께 써야 하는데 두 교재를 모두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 수업 시간에는 이것도 쓰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사실상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버려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 경북교육청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태블릿 PC를 보급해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한 데다 교사 연수 등 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AI 디지털 교과서가 적용되는 교과와 해당 학년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전체 대상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관리자, 교육 전문 직원, 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해서도 다양한 연수를. 경북 초 3, 4학년과 중고등 1학년의 영어, 수학, 정보 AI 교과서에 투입될 한 해 구독료는 86억 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교육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경북도가 돌봄 이후 어린이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돌봄 이후 어린이의 안전 귀가를 위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과 함께 어린이와 동행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어플리케이션도 활용합니다. 또 동국대 경주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해 돌봄 선생님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선생님을 위한 산림치유, 원예체험 등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지난 2022년 태풍 흰남노 당시 냉천 범람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주민 10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들에 대한 첫 선고가 2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하천 범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저수지 관계자 4명에게 무죄를, 아파트 관계자 4명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덮쳤습니다. 폭우로 냉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이 침수돼 주민 10명이 숨졌습니다. 검찰은 냉천 상류의 저수지가 폭우에 넘쳐 방류가 시작됐는데도 유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포항시 관계자 4명을 기소하고 지하주차장 차량 이동 안내 방송을 하고 위험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참사 발생 2년 4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법원은 농어촌공사와 포항시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이 냉천 범람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방류 사실을 통보했어도 당시 상황에선 포항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파트 관계자들에 대해선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냉천 범람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형사 책임을 묻는 건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통보를 제대로 했더라도 이분들이 살아있겠냐, 구조를 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시는데 유가족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3세 아들까지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북도 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다음 달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한 중학교에 육아휴직을 내고 한 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되고 경북도 교육청에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되자 지난해 12월 자기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농지 개량 행위 사전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농지를 개량할 경우 신고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개발 행위 허가를 받거나 정부 지자체의 공익 목적, 재해 복구, 50cm 이내의 경미한 성토 절토, 1000제곱미터 이하 작은 규모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토할 경우 농지 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토양 오염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분 분석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북도는 올해 도와 22개 시군에서 신규 공무원 1,40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445명보다 조금 줄어든 규모로 도는 고졸자 사회 진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술계 고교 졸업자 6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원전 관련 업무를 추진할 공업 9급 2명도 채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춘이 몰고 왔던 강력했던 한파가 드디어 물러났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안동은 영하 4도, 포항은 1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낮부터 고기압의 영향으로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2도 안팎 예상되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이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지역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이럴 때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워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1.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3도, 구미는 영하 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구미 모두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4도, 문경은 영하 2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11도, 문경은 10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도로 영상권으로 시작해 낮에는 12도 전망됩니다. 주말 동안 겨울치고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하늘빛 맑은 가운데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